안녕하세요.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유명한 고우 덕후라는 걸 알고 계시죠? 전 세계 고우 작품 한 작품 보려고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고우 작품 전시회를 한대요. 진품 전시회는 사실 흔치 않은 기회라서 굳이 서울까지 날라왔습니다. 어제 개관을 했거든요. 진품이 한국에 올 일은 거의 없죠. 제가 제일 일본에서 부러워했던 게 일본은 좀 진품 전시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품 전시회가 흔치는 않은데 이번에 암스테르담의 고우 뮤지엄 그리고 크레물러 미술관이죠. 거기서 작품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단독으로 전시회를 한다니까 되게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미리 시작은 했지만 카라바조 진품 전시회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우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16개 나라를 직접 가서 직관할 만큼 매니아인 제가 이번 전시에서 꼭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작품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작품이 가치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희귀성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번 전시회 메인 포스터를 장식하고 있는 자화상입니다. 고우 작품 중 자화상은 늘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듭니다. 그중 인기가 높은 자화상 작품은 3개로 압축되는데요. 하나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의 자화상이고 또 하나는 암스테르담 고우 뮤지엄에 있는 밀짚모자 자화상,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회에 있는 크레물러 소장 자화상입니다. 이번 전시된 작품은 1887년 작품이며 다른 자화상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은 편입니다. 주요 관람 포인트는 눈매를 좀 자세히 봐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1889년 작품인 오르세 미술관의 자화상과 꼭 비교해서 봐주세요. 그럼 고우가 단 2년 만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스토랑 내부라는 1887년 작품입니다. 이것은 고우 작품 중에 매우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안 되는 전묘화 기법을 사용한 그림입니다. 얼마나 동생 테오에게 모든 비용을 의존하며 성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시도했는지 엿볼 수 있는 작품이죠. 다음은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다 보셨죠? 그런데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채색되지 않은 석판화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이 작품이 네덜란드 밖으로 나가는 일은 좀처럼 없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왔으니 참 귀한 작품이죠. 고우가 이 감자 먹는 사람들 시리즈를 그리기 위해 정말 많은 연습작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완성작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된 석판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각각의 초상화도 일부지만 이번 전시회에 함께 전시 중입니다. 다음은 작은 아르의 여인이냐는 1890년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른 의미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크레물러 미술관 초장 작품인데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다른 나라에 임대를 많이 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워낙 임대를 많이 보내서 정작 소장지에서 볼 가능성이 희귀한 작품이라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는 게 좋겠죠. 저도 이 작품을 크레물러에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관람 포인트는 머리 쪽에 도료를 떡칠을 해서 입체감을 줬는데 묘하게 사진으로 볼 때와 실물 작품을 볼 때의 괴리감이 가장 크게 든 작품이었습니다. 네, 일단 다 보고 나왔습니다. 안에서는 내부 촬영이 불가능해가지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뭐 영상을 찍거나 할 수는 없었어요. 조금은 놀랐던 건 원래 제 예상은 한 열 몇 점 작품 가지고 또 밖에서 가족들 사진 찍어 놓은 거랑 글귀로 이렇게 도배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고우 진품 전시회가 들어왔을 때 이 정도로 규모가 컸던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될 수 있으면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카운트를 세지는 않았는데 40점 이상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우 초창기 그림부터 고우 후반기 때 그림까지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가지 않고 여기서 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입장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주말에 오는 건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입장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뭐 티켓 예약을 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발권을 해야 됩니다. 발권하는 데만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권을 하면 앞에 타블렛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 거기 입력을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입장 대기수를 쓸 수 있는 알람이 옵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이 좀 정비가 안 돼 있나 봐요. 제가 2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카카오톡 알람이 안 오고 해서 직원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게 그 시간대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저는 바로 입장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다행이었어요. 물론 좀
2시간 반 날린 게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 모이고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무조건 평일에 오세요. 또 한 가지는 관람을 유럽처럼 그렇게 여유롭게 보실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앞에 따다다닥 붙어 있었고 사람도 워낙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관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 후반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바니쉬로 작업을 해냈긴 했지만 물감을 이렇게 소위말하는 떡칠을 해가지고 입체감을 줘놨단 말이에요. 근데 입체감을 준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보는 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발 머물러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안에 입장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여유 따위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그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큰 이득이기 때문에 와보실 것을 그냥 드립니다. 좀 여유는 없지만요. 평일날 오시고 시간대는 무조건 오픈런에서 오세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들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 여유롭게 오시다가는 당일날 못 보십니다. 미리 와서 보세요. 10시에 오픈런 하시면 대기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0시에도 대기가 많다고 해요. 꼭 10시 전에 오셔가지고 대기 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뭐 성인 기준 24,000원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이 정도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 소기 작품들이 있는데 그 스케치 작품들이 좀 전시가 많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작품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조금 정신없다? 그건 좀 아쉽네요. 아무튼 오늘 작품 보고 이렇게 무사히 갑니다. 그럼 저는 이 영상 잘 정리해가지고 공유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